안녕하세요. 12월 15일 통치구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통치구조 해야죠. 자, 이제 12월 15일이에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자, 오늘도 통치구조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조직에 관한 문제로서 법관 징계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법관 징계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살펴볼게요. 자, 24년도 하반기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들 뽑는 시험에 기출 문제죠. 11월 30일 날 있었던 시험 문제였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자, 볼게요. 법원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자, 일단은 법원 조직에 관한 문제로서 기본적인 대법원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은 분명히 법원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헌법에 사법부에 관한 조문은 101조부터 110조에 들어있고요. 그 중에 110조는 군사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자, 여기 110조에 대한 데는 군사법원법. 자, 이런 특별법원이죠. 특별법원법이라고 해도 법원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별법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여러 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래도 업무를 담당하시니까요. 그 중에 이제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법관징계법, 헌법 요거는 기본이니까요. 자, 헌법을 우선 보면요. 헌법에 우리 헌법에는 고등법원이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에 가야 7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회생법원부터 해서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이라고 하죠. 모두 7개 법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은 헌법 110조에 하나. 그래서 헌법상 대법원, 그냥 법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고등법원이라는 글씨 자체가 없어요.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래서 모두 다 해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포함해서 14인. 6년 단임이라는 거, 6년 연임이라는 거, 자, 10년 연임이라는 거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70세로 되어 있고 정년은 일반 법관은 법원의 법관이죠. 법관은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70세, 그러니까 정년이.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은 이 자격 요건이 45세 이상자,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경력이 2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갖춘 분에 한해서 대법원장, 대법관 이렇게 되고,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받고 대통령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대법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일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는 양형위원회도 있고, 알겠죠? 대법관회 있고, 양형위원회, 그다음에 대법관회의, 전원재판부, 전원합의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대법관회의, 전원합의부 전부 다 3분의 2 이상 출석하시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대법관회의는 가부동수 캐스팅 보트권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합의부에서는 캐스팅 보트권 없어요. 그러다 전원합의부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3인의 부를 둬서 전문 재판을 하시고, 전문 영역에 관한 재판을 하시고, 다만 전문 재판을 하는 곳에서는 법규 명령에 대한 적법이다 또는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규 명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 판단은 전원합의부에서 해야 돼요. 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거 전원합의부에서 해야 돼요. 3인의 부에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 전원합의부에서 해야 돼요.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3인의 부에서도 재판하고 전원합의부에서 재판할 때 재판 관할이라고 하는 사물 관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하셔서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형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회의 있고,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 대법관회의 통해서 규칙 제정하면서, 자, 거기에는 등기에 관한 사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형위원회 있고 법관징계위도 있어요. 법관징계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법관징계위, 여기서 법관징계위 대법원 안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안에 있는 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실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그래서 법관 징계가 나오면 징계에 관해서는 14일 이내에 대법원에서 단심해도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밖에 안 하지만 적어도 법률심을 요걸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심 한번, 법률심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찌됐든 법관 징계에서 징계가 났을 때 그 징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해도 한 번에 사실심, 한 번에 법률심을 거쳤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단심으로 돼 있어요. 또 14일내라는 거. 오늘 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재판청권 하면서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관한 27조 기본권 논의하면서 당연히 다루는 판례였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변호사 징계, 그 법무부에서는 판사들로 이루어진 징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심을, 법관에 의한 사실심을 찾을 수 없었다. 자, 특허 사건,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단심이었어요. 근데 특허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이거든요. 법관에 의한 법원의 재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심토록 한 법원의 단심 사건에서 변호사 징계 사건하고 특허 사건은 위헌이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 사건은 합헌이었어요. 이거 재판청권 하면서 대법원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법원 조직 운영에 관해서 1번, 법관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경우 징계 처분이 있으면 한 날부터 14일. 자, 이건 법관 징계법 27조죠. 27조 규정에 있어요. 자, 이내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단심입니다. 뭐 두 군데나 틀렸네요.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런 징계 처분의 취소 사건을 종심으로 한다. 종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한다. 예. 글자가 세 군데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자, 두 번째,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인사 운영, 재판 절차 등기, 가족관계 등록, 그 밖에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제정, 개정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법관회의는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대법관회의는 퀘스트 모두권이 있다. 맞죠? 4번,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건 대법원 단심으로 합니다. 그다음 비례대표, 광역, 시도, 장선거, 시도, 의회, 의원 선거. 이것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하고요. 국민투표법에 20일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그래서 50만이 아니라 10만입니다. 10만. 투표자의 10만 이상 찬성을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20일 내. 이거 국민투표법 92조죠. 이렇게 갖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권 하면서도 많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저는 해설까지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11일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같이 달리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기본권, 통짜, 헌법 총론 달려봐요.